자, 이 명조는 태수의 명조이다 했고요. 사중의 병화와 무토를 얻었으니 일방하였다. 이 명조는 일지에 묘목이 오로지 록인데 병화와 무토가 등록하였으니 운이 남방으로 행할 때 뜻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남방이 사오미가 딱 30대부터 사오미가 들어왔네요. 이제 뿌리가 있고 연하고 일에 연과 일에 사를 얻었어요. 사오를 얻었어요. 축을 따뜻하게 연해서 도와주고 사가 따뜻하게 해줍니다. 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명조는 지지에 있지만 괜찮다. 그러나 천간에 남자기 때문에 이 칠사를 쓰는 거예요. 사가 있으니까 신사잖아요. 신사는 신금이 칠살이 사 위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또 나쁘게 작용하지 않아요.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금이 칠살이 좀 착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착하기 때문에 이 을목이 관을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 갑이 넣으면 어릴 텐데 어떻게 운을 어떻게 볼까요? 갑이는요, 어릴 때는 갑이 을면은 학창 시절이잖아요. 여기는 뭐 초등학생일 테고 여기는 중고등학생일 테고 그런 경우는 그냥 부모의 운으로 산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그래도 여기서는 을묘에 갑이 을목이 오면 친구들 좋아하고 공부 잘 안 했다라고 보면 되죠. 이 자체는 지지에만 화기가 있어서 천간에는 임계가 투가 나고요. 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밑에는 따뜻하게 해서 이제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은 돼요. 그죠? 되는데 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가 있고 금수가 있다라는 것은 천간에 임계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래도 지지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얼음을 좀 녹였다. 수생목이 조금은 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뿌리를 가진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을목이 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가을, 겨울에는 특히나. 사계절 다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있어야지만 좋긴 해요. 근데 특히나 가을, 겨울에 겨울에는 기가 뿌리로 수렴하기 때문에 꼭 뿌리가 더 있어야 돼요. 가을에는 치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으면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기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기토가 뿌리를 덮어줘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경신금으로부터 그래서 기토가 가을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정사 이런 데는 괜찮아요. 무호, 기미 여기는 이제 토가 좀 많네요. 그래도 여기 기미가요 괜찮아요. 충미충 하는 거 외에는 괜찮아요. 기토가 또 수를 좀 극해주잖아요. 여기 임계가 같이 투관했다는 것은 수가 너무 많아요. 축월에 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오화가 연지에 있는 건 좀 도움이 돼서 좀 완전 해독은 아니더라도 좀 얼어붙지 않는 정도. 그렇죠.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지지에 오가 있으니까 조금 낫죠. 보완이 되죠. 또 시에가 사가 있으니까 또 보완이 되고. 그러나 임계가 같이 투관한 거는 병으로 봐야죠. 근데 운에서 이렇게 천간에도 지지에도 같이 이렇게 화토로 흘러가니까 이 무기 대운에서 임계를 좀 공격해주니까 좀 낫고요. 정사, 병진, 정사 여기서 이 사람이 화를 지지에 2개 두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화가 투가 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병진운에부터 점프하지 않았나, 승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병진정사운에서 굉장히 괜찮게 썼을 것 같아요. 이 칠살도 잘 썼을 것 같고. 이렇게 약한 부분은 조금만 운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요, 확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 죽도록 운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진짜 안타깝죠. 자, 다음 예문입니다. 사유축이 금국을 이루었으나 병화를 득하지 않았으니 부유하였을 뿐이다. 지지에서 금국을 이뤘어요. 사유축. 축월인데 사화를 얻어서 사유축 금국이 됐어요. 그 여기도 신사 시구 이모 연이고 이건 똑같네요. 이제 운에서 그래도 조금 도와줬네요. 개축이 똑같으니까 운이 똑같이 흘렀어요. 아까 그 사주하고. 사유축이 틀린 거는 아까 을묘였고 여기는 을유죠. 네, 유 하나 더. 예, 사유축이 국을 이루어 병화가 합주하는데 신금이 투간하여 사화의 영향이 감소되었다. 이제 사화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화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으로 좋은 거는 생을 받아서 더 효과를 배가하게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귀신 쪽으로 합을 해버리면 좋은 역할을 뺏겨서 내가 승진하는데 좀 방해가 되죠. 그 칠살이 굉장히 강해요. 월 1에 뿌리를 두고 시에 딱 투간했어요. 딱 이 칠살이 강하게 투간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랬죠. 사공의 금의 생지로 변하여 용신이 기반되어 현달할 수 없었으나 부유하였다. 병화의 영향이 감소하였으나 기세가 존재하고 있으니 사축이 합을 할지라도 유금이 없었으면 병화가 기반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축만 있었을 때 가운데 아까처럼 묘가 있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병화를 쓸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용신은 반듯해야 됩니다. 생을 받고 아니면 뿌리를 두고 딱 존재를 해야지 그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그게 뜻대로 되진 않죠. 그쵸? 이 을목이요 지지에 이 칠살국을 이루고 천간에 칠살이 투간하면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사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고요. 축은 재잖아요. 재기 때문에 연에서 재를 화생토 해줍니다. 힘을 받아요. 합을 하지만 그래서 이 축이 재물이 월지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온전해요. 또 유를 극하는 묘가 온다. 운에서 묘가 온다 그러면 아니면은 오화가 온다. 그러면 사가 화생토 하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또 더 늘어난다. 그럼 인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인이 오면 지지에 인이 오면 좋죠. 여기서는 사화가 좀 훨씬 좀 살고 인이 오면 이제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인사형 예, 형작용은 내가 어떤 불법 일을 할 때 형작용이 오죠. 그리고 너무 은행을 조심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꼭 형살로 묶이지 않더라도 구설이라도 따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이 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유를 일지의 유를 제거를 해야만 이 사람이 좀 더 성질을 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에 여기 유금이 사라지면
사화가 제 일을 하잖아요. 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화생토 해서 재물도 더 불어나고 이제 겨울에 화생토 했으면 재물이 굉장히 많이 커지죠. 여기 무기대운은 어떻게 봐요? 무기대운이에요. 네. 무기대운도 여기서는 병을 제거하기 때문에 무기대운도 일장일단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약한데 무기가 오면 제다신약이 되잖아요. 제다신약이 되지만 또 무토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임계를 극하는 좋은 일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일, 어떤 일에는 재물이 들어오고 어떤 일에는 재물이 나가고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이 사람이 딱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떤 두 가지 일을 할 거예요. 한 가지 일에는 수입이 좋고 한 가지 일에는 일부 좀 손실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무오는 또 괜찮아요. 화생도 해주니까. 기미는 어떻게 봐요? 그 축인데. 기미는 이제 재충이잖아요. 네. 재충이면 사업하다가 천간에 또 기토가 투간했잖아요. 투간하면 기미가 오면 제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을목은 뿌리도 없어요. 약해요. 을목 하나. 오로지 인수도 약하고 천간에 투간한 거 말고요. 지지의 뿌리가 인수가 없어요. 없는데 기미가 온다라면 안 좋겠네. 그렇죠. 재충은 일단 갑을목이 재충을 한다. 그런 경우는 재물 손실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여기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말씀 안 드렸죠. 제가 나는 하나인데 제가 두 개 정도 돼요. 재운이 또 만나요. 재운을 또 만나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탐재 괴인이 되고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디 투자하자 뭘 하자 너무 좋다고 그래도요. 사기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해가도 만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닐 거야. 이제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올해는 뭐 손실이 좀 손재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좋다고 나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좋다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은 아닐 거야. 다른 건으로 손재가 있고 이 건은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발을 탁 넣었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 갑을목이 이제 재운이 오면 안 좋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갑을목에 아니요. 갑을목에 재충이 오면 손재가 있다고. 그때는 안 좋고 네. 이제 재운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운이 오면 신강신약에 따라서 보나요? 그렇죠. 신강하면 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근데 여기는 오로지 을목이 뿌리 없이 딱 있어요. 의지할 곳은 딱 인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미가 온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개수를 극하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탐재 괴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탐재 괴인이 아니더라도 탐재 괴인은 맞고요. 맞는데 그것을 아니더라도 재충이면서 또 재충이 아니더라도 김이 제가 많잖아요. 많고 축까지 있으면 세 개죠. 세 개니까 을목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천간에 인수가 있는데 만약에 을목이 지지, 묘목, 인목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도 좀 타격에 끝까지 김이 왔을 때 뿌리가 있으면 좀 괜찮죠. 원국에 뿌리가 있다면 그 인목도 있고 묘목도 있고 하면은 신약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인묘 뿌리가 두 개씩 있고 그럼 김이 이렇게 재성이 강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재성을 좀 버티면서 컨트롤을 한다. 그렇죠. 축이 있는데 일단 축미충은 손재가 있고요. 지지에 인묘가 있다 그러면 축이 없는 경우에도 인묘가 있다 그러면 기미가 오면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분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투자를 잘못하면 또 손재가 오긴 하죠. 겁재가 같이 지지에 있으면 운에서 오는 겁재는 또 겁재 역할을 해요.
또 지지의 원국에 있어도 비경급제가 지지에서 다른 오행이 와서 합을 하면요 그때도 손재가 있어요. 묘미합도 하고 묘미합을 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죠. 그 미토가 나의 재물인데 묘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이 내가 아닌 나의 친구한테로 간다. 그러면 친구 중에 너무 나랑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나를 외면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뿌리가 있어도 좀 이득은 뭐 심각하니까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합을 좀 봐야죠. 그 뿌리에 합만 오지 않으면 괜찮고요. 합이 오면은 좀 그때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비경급제에게 합이 올 경우. 자, 다음 예문입니다. 이 명조는 살중신경이니 가난하였으며 또한 일찍 명을 거두었다. 경금이 양투하고 재생살하니 모두 살로 변하였다. 사중에는 병화와 무토가 지장되어 있다. 시에 진토를 만나 을목이 통건하였으나 기토가 통관하였으니 칠사를 생하고 일주를 극한다. 이렇게 극신약은요 어려워요. 생을 못한다 하더라도 월지가 인수가 하나 버텨주면 뿌리가 없더라도 조금 견디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월 그 예문하고는 별개로 자수가 딱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바닥 치지는 않더라고요. 자수가 월지에 버티면 합을 해도 자수가 그 자리에 버티고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오행이면 또 다르죠. 뭐 재살이 있다 월지가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살을 이제 그 재생살할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처럼 사주에 경금 이런 신금 이렇게 살 금이 강한다고 할 때 재생살할 때 기토가 재생살하는 것과 무토가 재생살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나요? 재생살이 된다고 할 때. 지금 무토가 조토이면은 재생살하는 게 아니라 금을 극해주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화하고 합세를 해서 금을 극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내가 너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극설교화예요. 화가 들어와서 식신제살 해주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또 설기를 하잖아요. 힘이 없는데 다시 설기를 해서 해주니까 설기하니까 그래도 칠살보단 낫죠. 병정화가 신약할 때는. 살중신경은 대체적으로 가난해요. 아까도 월지의 인수를 얻지 못해서 월지의 인수를 얻었지만 이렇게 합을 하고 비견 있고 하니까 좀 더 어려웠죠. 이제 월지가 인수가 있는 것과 축이 있는 것과 같이 합을 하지만 인수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래봐도 힘들고 저래봐도 힘든 사주네. 이 일지혜가 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를 용신으로 해서 식신제사를 해야 하는데 시의 자는 너무 멀어서 어릴 때는 엄마 역할 하겠죠. 인수 역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인수 역할 하지 못하고 자축합을 해요. 그 엄마가 엄마 역할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 사중병화를 치용해서 여기 의지해야 하는데 사중병화가 축이 오면요 유가 오면 사유축 가서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식신제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병화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누구 하나 승진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바닥에서 어렵게 계속 일만 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이 또 아프죠.
돌이 조금 들어오면 몸이 더 아파요. 그리고 여기는 골병 드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계속 칠살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금방 골병 들죠. 이런 사주 보면 진짜 안타깝죠.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